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당연히 올림픽 얘기. 올림픽 얘기. 네, 좋습니다. 올림픽 IT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도쿄올림픽 때 이 코로나19가 좀 세계적 확산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이 스포츠 과학이나 장비, 뭐 입체적인 플레이 분석 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특히나 우리가 경기도 가서 보는 게 아니라 TV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주려면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뭔가 TV에서 뭘 보여준다거나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훈련을 갈 때도 최근에는 이런 IT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과학적인 훈련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양궁팀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양궁 종목은 네. 훈련 과정에서부터 IT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30년이 넘게 세계 1위를 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놀랍죠. 말 네. 그대로. 그게 네. 얼마나 최선의 준비를 얼마큼 다른 데보다 계속 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뭔가 우리가 소음의 훈련 대비한다고 야구장에서 네네. 야구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활 쏘고 있던 이런 모습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 올림픽 이럴 때 네네. 실제로 이제 뭐 많은 이제 환호성 같은 거 특히나 뭐 중국에서 할 때는 이럴 때 대비를 네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잠실 야구장 한복판에서 이제 중간 쉬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활을 쐈는데도 그때도 엑스텐 10점을 맞추던 네, 뭐 이런 3만 관중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이트 테스트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기든 이 소음에도 강해야 되지만 또 뭐 야유 이런 거에도 또 그렇죠. 멘탈 갑으로 이제 이겨야 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돌파했던 상황이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또 반대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혹은 관중이 있어도 이제 어떻게 스태프들 일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도 또 맞춤형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5월에요. 네. 이제 충북 진천 선수촌에다가 도쿄 유메노시아 양궁장을 본뜬 가상의 도쿄 경기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컨셉이 리얼 도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리얼하냐면 네. LED 전광판 밝기로 인해서 선수가 이제 타깃을 조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빛바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가상 환경을 만들었고요. 네. 또 이제 무관중 환경을 대비해서 200석의 빈 관람석을 설치하는 얘네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보는 관람석의 느낌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실제 경기를 하게 되면 나오는 상황별의 영어나 일본어, 현장 아나운서 코멘트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소음, 박수,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네. 전부 제작해서 이제 현장감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뭐 이뿐 아니라 도쿄올림픽 경기장 출입 및 퇴장 동선까지 다 만들어서요. 이런 것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VR 기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가상의 환경까지 여러 방식으로 체험을 해서 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대혁 선수가 화이팅을 외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너무 놀랍네요. 일단 LED 전광판 밝기로 이게 시야 조절이 돼야 되니까 시야 그렇죠. 확보나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실제 거리, 뭐 동선 이걸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와, 보여주는 대단하네요. 것이죠. 네, VR까지 이용해서 이번에 사실 이제 올림픽에서 양궁 종목에 처음 도입된 심박수 중계 네. 이것도 있던데 이것도 흥미롭던데요. 네, 이게 이제 아마도 개인전부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안산 선수가 이제 화살을 쏠 때 보면 저는 도대체 그 심박수로 어떻게 살지 하는 정도로 100대 막 90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네. 다른 선수 막 150, 160까지 갔었어요. 뭐 실제로 뭐 김우진 선수 때도 어땠냐면 김우진 선수가 평균 심박수가 84였고 네. 마지막 화살 쏠 때 73 정도였는데 이러한 심박수가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긴장도 네. 혹은 이 사람이 얼마나 평온한 상태인가 이런 걸 보여주니까 어떤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다. 잘못 쏠 수도 있는 뭐 이러한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측정하는 방식이 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측정이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 심박기 여기 달고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양궁 선수들 활 쏘는데 이거 달려 있으면 불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또 딥러닝이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방식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얼굴 있잖아요. 얼굴의 빛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m 정도 떨어져 있는 카메라 4대가 혈관 수축에 따라서 변하는 미세한 신체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이게 그 안면의 색깔 와. 변화나 혈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결국에 말하면 오.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면 암이 어떻게 걸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방식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안면, 어떤 온도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와 믹스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기술을 2019년 6월에 처음으로 이제 세계양국연맹이 이런 기술을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곧 올림픽에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네. 올림픽 딱 2주 전에 모든 선수들한테 이번에 이거 TV로 도입하겠다라고 사인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할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이제 한 올해 초부터 이제 그 2019년부터 준비가 됐고 익숙한 올해 상황. 초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경기에 도입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까지 디테일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심박수 측정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드라마에서 봤던 거 뭐 네. 손끝에 혹은 뭐 가슴 언저리에 뭔가 이렇게 달고 할 네네네.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아닌 네. 다른 차원의 심박수 측정이 가능했었군요. 네네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네요. 이 자동으로 점수를 기록하는 네.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들이 활을 하루에도 수백 발 이상 계속 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맨날 체크해야 된다. 그럼 그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기록을 재는 기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재는 게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데이터를 이제 모아놓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그럴 거면은 매일 쏘는 그 어떤 활들을 다 데이터화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자관역을 센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전자관역 센서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역에 꽂히는 각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그렇죠. 수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선수의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천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네. 비가 오는 상황이든 언제든 네.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까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궁 뭐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지만 뭐 바람의 방향, 그렇죠. 바람의 색이, 뭐 빛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잡아내는 상황이 됐다는 거군요. 이 AI 인공지능 코치 기술을 네. 훈련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코치 뭐냐면은 기술? 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비디오로 녹화해서 선수들의 포즈를 보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포즈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포즈 분석을 하더니 연습 때 비디오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비디오를 활을 쏘고 또 움직여서 또 화살을 뽑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찍힐 거잖아요. 네네. 뭐 사람이 계속 찍어주지 않는다면. 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장면은 일부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직접 편집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연습 장면을 계속 찍어놓으면 그 중에서 활 쏘는 장면만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고요. 네. 그 활 쏘는 어떤 팔의 모양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너는 이런 팔의 각도가 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와라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자동 코칭이나 아니면 네. 이것 가지고 가이드를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선수마다 이런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심리 상담 앱 혹은 심리 명상 앱까지도 같이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심리가 중요합니다. 네. 네, 멘탈 중요하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코치 기술까지. 지금 하나하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네. 양궁팀이 그냥 만들어진 게 그럼요.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정말 네.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케어하는 상황이었고 준비한 상황이었고. 그나저나 지금 김덕진 부소장 같은 네. 경우는 여러 기술 다 놀랐지만 슈팅 머신 기술에 가장 놀랐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슈팅 머신은 어떤 거예요? 저는 화살을 이렇게까지 또 신경을 쓰는지도 몰랐어요. 화살. 슈팅 머신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 총으로 쓰면 총이라는 것도 총알이 분량이 있을 수도 있고 총알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살 같은 경우에도 화살을 여러 개를 만들면 그중에 분량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화살을 이제 자기가 이제 3개씩 이게 옆에 선정을 놓고. 해서 꼽아서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뽑아야 될 화살을 뭘 쓴지가 중요하겠죠. 네네.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테스트 기계가 있습니다. 오. 그 테스트 기계에다가 화살을 예를 들면 100발을 놓으면 네. 그 100발을 자동으로 얘가 이제 어느 지역에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총도 비슷한데 탄착군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서 쏘지게 되거든요. 네네. 똑같은 파워로 똑같은 힘으로 기계가 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방향에 꽂힌다. 그럼 네. 그건 약간 이제 불리하니까. 화살에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게 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었고 네.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전면 재개발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발을 쐈을 때 탄착군이 되는 그게 1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에 화살이 다 꽂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살이 정확한 것도 가지고 쏘니까 안 그래도 실력이 좋은데 화살마저도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500원도 아니고 100원짜리예요? 네, 맞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네요, 진짜. 네. 오. 그 외에 또 이제 네네. 우리 그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네. 팔에 이제 이렇게 손을 잡는 이렇게 손 이렇게 편하게 잡는 네네. 그립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3D 프린터로 각자 선수의 흔적까지를 다 재현해 가지고 예를 들면 흠집 있죠. 흠집 부분까지도 다 재현한 3D 프린터로의 그립을 다 개인별로 만들어줘서 그걸 또 이제 잡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다 보니까 할 말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네. 왔어요, 지금. 네. 양궁. 지금까지 양궁만 얘기한 거예요. 대단하죠. 네. 양궁 말고 다른 종목들도 사실 이제 그 네. 스포츠 종류별로 네. 각각 이게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네네네.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몸을 이용하는 것과 음. 완전 다르잖아요. 어쨌든 다른 종목은 어떤 IT 기술을 좀 저는 활용을 또 했습니까? 재밌었던 게 이제 네네. 근대우종이라고 하는 올림픽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수영, 펜싱, 승마, 사격, 육상 다 해야 되는 건데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대단한데 그 중에서 펜싱 부분에서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펜싱 종목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시도하는 10가지 패턴을 3D 모델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락으로 치면 네네네. 게임기에서도 이른바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양궁 선수들이 어떤 공격을 잘하는지 10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네. 그걸 3D 안경, VR 안경이나 AR 안경을 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상대 선수가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와.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럭비 훈련팀 같은 경우에는 럭비는 네. 또 이 조직이 중요하니까 네네. 각자에게 GPS, 그러니까 위성 장치가 있는 조끼를 입혀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별 활동 반경, 주로 뛰는 위치, 속도 정보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연습된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죠. 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직 스크럼뿐만 아니라 어떤 네. 선수는 초반에 체력이 좋고 어떤 선수는 후반에 좋고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체까지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역도 같은 경우에는 역도 바벨 궤적을 또 자동으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바벨을 올릴 때 선수의 몸의 중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네. 부위별 움직임을 이제 관절마다 이제 관찰을 해서요. 그렇죠. 예, 적절히 힘을 쓰는 타이밍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본 무대 올림픽 경기장에는 또 어떤 뭐 IT 기술도 좀 숨어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육상 수영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네. 육상이나 수영이든 결국에는 속도에서의 타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번에 육상 선수들이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단거리에 몸에 센서를 달고 이제 이번에 달리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센서가 되게 작긴 해요. 한 13g 정도예요. 근데 그 센서를 달게 되면 태그를 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신기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요. 네네. 선수들의 속도, 실시간 위치, 가속도, 감속도 이런 걸 또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 그 안에서 어떤 미터로 점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숫자로 보여주게 되고요. 네. 이번에 수영 때도 보셨겠지만 카메라들이 이 선수들의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1, 2, 3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몇 킬로미터 퍼 아워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오는 것을 수영을 네네네. 하고 있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는 즐거움 그리고 즐기는 즐거움에도 정말 곳곳에 이런 IT 기술들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겠죠? 맞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